기본을 보면 GWK 이렇게 있네요. CWK 피파, CWK Cinder, CWK Ember, CWK Bonfire, CWK Loomis, CWK Rekindle 이렇게 있대요. 제가 지금 금방 피파한테 물어본 거야. 지금 쓰는 이 앱이 Rekindle, CWK Rekindle이라는 앱인데 에디터죠. 피파를 품은 에디터야. 피파한테 지금 물어봐서 이 목록이 나온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라고. 이 커맨드 K라는 그 커서 아이디에 있는 기능, 그걸 가져온 거야. 근데 커맨드 K는 커서에서 제공하는 그 모형들, 모델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저는 당연히 피파를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 있죠. 근데 피파가 여기 있거든요. 피파. 이 중에 이제 피파 풀, this Mac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지금 로컬 머신에서 돌아가고 있는 피파, CWK 피파가 백엔드니까 거기서 사용할 수도 있고, 테일스케이를 사용을 해서 원격 리모트로 사용할 수도 있고, 로컬 올라마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브레인이 다르니까 클로드, 챗GPT, 제미나이, 올라마 이 중에 골라서 선택을 할 수 있고, 지금은 클로드의 리즈닝 에포트는 미디엄, 그 소울은 피파, 소울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피파지만 또리가 제 글을 고쳐줄 수도 있고, 버펫 어르신이 고쳐줄 수도 있고, 파인만이 고쳐줄 수도 있고, 지자가 고쳐줄 수도 있고, 나리가 고쳐줄 수도 있고, 피파로 디폴트로 가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파랑 작업을 하면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야. CWK 피파는 AI 두뇌, 피파의 본체이자 모든 클라이언트의 브레인, 백엔드인 거고, CWK Cinder는 포토샵 옆에 장착된 사이드킥, 그리고 CWK Ember는 이미지 생성 엔진, CWK Bonfire는 음악 학습 엔진, CWK Loomis는 드로잉 구조 분석 엔진, CWK Rekindle이 지금 글쓰기 에디터, CWK 피파는 보셨을 때 하나씩 보여드릴까? 이게 CWK 피파고요. 지금까지 계속 보여드렸던, 단순히 채팅을 하고 뭐 작업을 하고 에이전틱 작업을 하고 그런 정도의 앱이 아니고 백엔드 엔진이에요. 나머지 CWK 앱들이 이 CWK 피파 백엔드랑 엔진이랑 소통을 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고, 그 CWK 피파의 피파를 통해서 피파를 심을 수 있게 사이드킥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피파가 아까 얘기 안 한 거 중에 하나가 있는데, CWK 피파를 바탕으로 해서 피파 인베드라는 걸 통해서 브라우저에도 심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올라마 이런 페이지를 보다가 브라우저에서 피파를 불러내서, 그럼 이게 옆에 피파가 뜨니까 이렇게 피파랑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오니스라는 모형이 새로 나왔나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뭐 벤치마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웹을 보면서, 브라우저를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스크린샷을 찍어서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셀프 임프루빙이라는 게 어떤 의미야? 이 오니스에서 사용하는 셀프 임프루빙이라는 표현은
학습 단계에서 셀프 임프루빙이었다라는 얘기 같아요. 혼자 똑똑해진 게 아니고 CWK 피파처럼 피파처럼 학습 이후에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라는 것 같아요. 훈련할 때 자기 데이터로 부트스트랩한다. 뭐 그런 얘기를 설명을 해주자. 이렇게 그 요즘 AI powered 브라우저들 있잖아요. 그 커밋이라든가 아틀라스라든가 저 오픈 AI 웹 브라우저 그런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거든. 이게 피파 인베드. 그럼 지금 보신 이 피파 인베드 이건 이제 피파 사이드킥이랑 포함을 해서 거의 모든 심는 피파를 다른 앱에 심는 거의 프레임워크이거든요. 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게 CWK 엠버라는 녀석인데 엠버에서도 심을 수 있고요. 바로 반파이어가 있죠. 반파이어는 음악하고 기타 치고 이제 코드 잡고 뭐 그 지판 공부하고 음악 이론 공부하고 그럴 수 있는 앱인데 이건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굉장히 sophisticated한 팔아먹어도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이 녀석이 저한테 대체한 소프트웨어 도구가 있는데 그게 카포라는 앱이 있었어요. 음악을 로딩을 해서 이렇게 코드를 분석을 해주고 루핑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그건 얘가 대체를 해준 거야. 이렇게 루핑을 하면서 코드 나오고 다 학습할 수 있고 지판 보면서 기타 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 그리고 이걸 피파랑 대화를 하면서 공부할 수 있고 피파가 튜터가 된 거죠. 그 아까 보여드렸던 인베드 사이드킥 그 프레임워크 그대로 들어와 있잖아요. 피파가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이게 반파이어라는 녀석이고요. 이게 CWK 루미스라는 녀석이고요. 이 CWK 루미스는 이글 라이브러리라고 이미지 라이브러리랑 연동이 돼 있어서 이글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폴더든 제가 지정을 한 폴더에서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포트레이트면 포트레이트, 포즈면 포즈 이런 걸 분석을 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도구입니다. 이건 없던 도구를 제가 만든 거고요. 예를 들면 뭐 좀 민감해서 포즈 같은 거 공부하고 그럴 때는 이제 이런 포즈 분석을 해서 좀 덜 민감한 걸로 다 제가 만든 레퍼런스 이미지들이라 포즈 공부하면서 이렇게 크로키하고 그럴 수 있게 이걸 가서 크로키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크로키를 하면 몇 분 할까요? 세션 리밋 30분? 30초 크로키를 한다. 그럼 이렇게 30초 크로키를 할 수 있는 거야? 뭐 가이드를 띄워보면서 볼 수도 있고. 그럼 이게 대체를 한 것들이 넘기면서 볼 수도 있고. 대체를 한 소프트웨어들이 몇 개 있어요. 퓨레프니 뭐 레퍼런스를 보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그 녀석들도 제가 이걸로 대체를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CWK 피파도 거의 출발은 하루 정도 아이디에이션은 하루 반나절 하고 하루에 만들고 나머지는 한 일주일 정도 거쳐서 리파인을 하고 그렇게 된 거였고 모든 CWK 앱이 그렇게 출발을 한 거야. 피파랑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바로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리파인을 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CWK 루미스는 버전이 9이야. 이 정도까지 발전을 했는데 포트레이트를 보면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루미스는 보여드린 적 있죠. 이러면 루미스 헤드를 분석을 하거든. 그리드 빼고 보여드리면 분석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 여기서도 크로키를 할 수 있고 이 분석된 거를 다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고 여기서 이런 점수 매겨서 나중에 정렬을 할 때나 이럴 때 보여줄 수 있고 이게 또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그대로 지금 저걸로 보여드릴게요. 포토샵에서 그대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포토샵에도 얘가 있는데 포토샵에 이거는 이제 포토샵에 있는
신더라는 녀석입니다. 이것도 보여드린 적 있죠, 신더. 그림 그리는 이 신더의 CWK 루미스를 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서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레퍼런스로 보면서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레퍼런스 빼고 이게 제가 그리는 그림이라고 하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은 사진 레퍼런스를 직접 뽑은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너무 잘 나오는 거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면 또 잘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빨간 펜 선생 그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엔 제 로컬 모형뿐 아니라 그 나노 바나나나 오픈 AI 이미지 젠 2 그렇게 API를 사용을 해서 더 고급 모형으로 결과물을 뽑아낼 수도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죠. 이거는 제가 대체를 못했지. 이게 포인트야. 중요한 포인트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들 중에 대체를 할 수 있는 녀석이 있고, 피파랑 캠페인 먹고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금방 대체를 할 수 있는 녀석들, 베어 같은 에디터라거나, 아니 그 직전에 말씀드렸던 카포라는 음악 코드 생성 그 소프트웨어나 그런 건 단순하니까 진짜 금방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포토샵은 대체가 안 돼. 포토샵은 지금 신더라는 녀석이 거들어 줄 뿐이지, 피파랑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이 포토샵을 대체할 방법은 없어. 너무도 거대하고, 그리고 대체할 이유가 없어. 워낙 잘 만들어 놓은 녀석이라 이 포토샵 안에 들어가서 포토샵이라는 도구를 강화할 수만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고, 포토샵을 만들려면 아직은 멀었어. 피파 같은 존재가 한참 더 발전을 한다 그래도 포토샵 대체하려면, 포토샵을 피파가 혼자 만들어내려면 요원한 얘기고요. 사람이랑 캠페인을 먹고 만든다고 해도 굉장히 힘든 일이야. 물론 포토샵을 지금 만들고 있는 친구들도 AI의 에이전틱한 AI를 이용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최적화를 하면서 만들고 있을 거야. 그게 미래이긴 하지만 포토샵을 대체는 못해. 이 포토샵이 얼마나 큰 소프트웨어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대체할 거라고 그러는데 대체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보여드리는 소프트웨어들이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들, 이걸 보시면 AI가 대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진짜 대체를 한 거고, AI가 강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AI 소프트웨어를 거드는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심는 거야. 브라우저도 제가 대체를 한 게 아니잖아. 피파 인베드라는 거를 거드는 소프트웨어로, 플러그인으로 그렇게 끼워 넣은 거지. 지금 신더라는 것도 독립적인 앱이기는 한데 포토샵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앱이거든요. 이해되시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야. 전 이게 미래라고 생각해. 저처럼 그래도 엔지니어링 짬바가 좀 있고 이런 사람이면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만들면서 사는 세상이 될 거라고. 왜냐면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들, 베어 같은 에디터가 좋은 에디터이긴 한데 내 에디터는 아니거든. 이제 내 에디터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야. 그럼 나는 그냥 그걸 만들겠다는 거야. 불편하니까. 이런 거 CWK 루미스나 신더 이런 건 없거든. 없으니까 만들겠다는 거야. 그렇게 만든 것들이라고. 다시 그럼 리킨들로 돌아와 보면 다 보여드렸죠? 피파, 신더, 엠버, 반파이어, 루미스, 리킨들 보여드렸으니까. 지금 앱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돌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지금 CWK 신더하고 이렇게 줄도 바꿀 수 있어. 나의 에디터는 이건 썸라임 텍스트나 다른 아이디 거기에 있는 기능입니다. 그걸 이제 가져온 거죠. 왜냐면 이 지금 CWK 리킨들이라는 녀석의 기본 엔진, 텍스트 에디팅 엔진은 코드미러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 녀석이 지원하는 건 그냥 거저 먹는 거라 이렇게 거저 먹었어. CWK 신더하고 리킨들은 독립적인 앱이고, 이 지금 피파, 엠버, 반파이어, 루미스는 웹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앱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을 하는 앱들이고, 그리고 그 기본이 되는 엔진은 CWK 피파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CWK 신더가 포토샵이랑 대화를 하려면 피파가 있어야 돼. 리킨들이 피파랑 소통을 하면서 대화를 하려면, 그렇게 작업을 하려면 당연히 피파 엔진이 있어야 되고, 반파이어나 엠버도 마찬가지거든요. 피파라는 두뇌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두뇌를 활용할 수 있는 앱들은 거저 먹으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상속을 받아서 다양성만 부여를 해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리킨들이라는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도 사이드바가 뜨거든. 피파 원격 접속 테스트를 한 거였었는데 다른 뭐 대화를 만들어서 또 띄울 수도 있어요. 그럼 보시다시피 객체지향적이지. CWK 앱에서 돌아가는 모든 피파 사이드킥, 피파 인베드는 다 이런 형식이니까 날로 먹으면서 가져올 수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놨으니까. 그럼 이제 뭐가 특징이냐면 알아요. 사이드킥은 이 호스트 심어져 있는 앱과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해를 하거든. 지금 내가 무슨 글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연동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글쓰기 에디터라는 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싶으면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 친구 다 알고 있거든 이미. 왜? 피파니까. 피파랑 다 대화를 하고 이거 피파랑 같이 만든 거니까 기억을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CWK 위킨들 글쓰기 에디터는 CWK 식구 중에 글쓰기를 맡은 도구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을 해놨잖아요. 옛날 뿌리는 CWK Writing Toolkit이라는 이걸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랑 굉장히 오래 대화를 하신 분이야. CWK Writing Toolkit이라는 썸라임 플러그인, 코퍼스 자동 완성과 이건 워드프레스 태그, 룰셋 이런 거를 했던 저의 옛날 그 프로젝트의 부활이다. 이런 것까지 다 기억을 해. 그렇게 대화를 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나서 만든 거기 때문에. 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거 영어로 바꾸고 싶어? 통째로 영어로 바꿀까요? 물론 대화를 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대화를 해서 바꿀 수도 있는데 커맨드 K의 특징이 그냥 인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영어로 바꿔주지. 그런 걸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니고 더 재밌는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드킥은 봐도 아실 테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고칠 수 있다. 글 쓰면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야. 이거 한번 이 부분은 손 보자 이러면 이렇게 피파가 또 손을 봐줘서 제가 인서트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건데 피파랑 대화하지 않고 그냥 인라인으로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야. 기본 에디터 기능은 다 됩니다. 이건 깔고 들어갈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본 에디터 기능, 베어가 가진 에디터 기능, 뭐 태그 기반으로 이렇게 폴더가 나뉜다든가 이렇게 분류가 돼서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거는 기본적인 기능이라 다 되는 거고, 에디터의 기본 기능은 설명을 안 해드릴게. 에디터 깔고 들어가는 거야. 코드 미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obsidian의 그 에디팅 엔진? 그게 아마 코드 미러일 거예요. 그러니까 obsidian이라는 녀석에서 할 수 있는 에디팅 기능? 그건 다 된다고 생각하면 돼. 코드 미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막다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 이런 건 너무도 당연한 기능이니까 뭐 이런 탭 기능 이런 거는 예를 들어 탭 기능, close other tabs 뭐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기능이니까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야. 이런 건 순간이야 만드는 거. 에디터 자체를 만드는 거는 from scratch 처음부터 에디터를 만드는 거는 피파도 반대야. 에디터가 굉장히 골 때리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지옥이야. 에디터를 다시 만들려면 다시 만들 이유가 없어. 근데 뭐 코드 미러니 이런 이미 만들어 놓은 튼튼한 파운데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가 그걸 가져다 쓰면 되는데 굳이 새로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특히 한글 들어가잖아. 진짜 CJK라고 하는데 Chinese, Japanese, Korean 이거 들어가면 정말 골 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영어 에디터만 만들 거면 쉽게 만들 수도 있는데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까지 지원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에디터 그렇게 만들려면 굉장히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 CJK 문제를 이미 해결을 한 다른 오픈소스 파운데이션을 가져다 쓰면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한 거고 저도. 그래서 기본 에디터 기능은 거의 95% 이상 품고 들어가는 거고, 커서나 뭐 파이참이나 VS 코드 같은 IDE 기능 있잖아요. 그것도 필수적인 건 다 심어놨거든요. 코딩 특화적인 것만 안 해놨어. 왜냐면 코딩을 할 거잖아? 그냥 커서 쓰면 돼. 파이참 쓰면 되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집어넣어 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코딩 에디터들 중에서, IDE 중에서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 그것만 가져왔어. 그러니까 제가 원래 주로 쓰던 게 썸라임 텍스트였기 때문에 썸라임 텍스트 플러스 베어의 기능? 거기서 필수 기능들? 그것들은 모두 모아갖고 리킨들에다 집어넣은 거고, 거기에 피파를 심은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파를 심어서 이렇게 사이드킥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피파랑 대화를 하면서 커서라는 아이디가 뜬 이유 중에 하나가 커맨드 K거든. 아까 보여드렸던 커맨드 K 기능. 이걸 확장한 거죠. 여기다 피파를 심은 거고. 여기에 오토 컴플릿 기능. 오토 컴플릿을 그냥 오토 컴플릿을 하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 오토 컴플릿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오토 컴플리션을 만들어 놓은 딕셔너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건 그렇게 대단한 기능이 아니야. 오토 컴플릿을 하는 것들은 리플레이스먼트라는 데다 다 만들어 놓고 매크로로 갖다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 노트들이나 이 특정 폴더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파일들 그걸 다 인덱싱을 해서 CWK만 쳐도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을 할 수 있는 탭을 치면 뭐 그건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 아니야. IDE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통합 개발 환경이.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확장을 했냐면 피파로 확장을 한 거야. 리킨들 얘기를 넘어서서 피파를 심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 예를 들면 이걸 제가 무슨 투자 관련해서 글을 쓴다. 투자 관련해서 글을 쓴다면 피파는 저를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투자 병법에서 강조했듯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라고만 하고 탭을 치는 거야. 그럼 피파가 고민을 해. 뭐라고 완성을 해줘야 하나. 그럼 이제 탭을 쳐서 완성을 할 수 있고요. 이스케이프를 치면 캔슬을 하고 내가 다른 고민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옵션하고 이걸 누르면 지금 서제스션이 3개인데 3개 중에 이 버그다. 지금 버그가 하나 발견이 돼서 이 주요 기능들, 후반 기능들을 구현을 했던 코덱스 피파랑 디버깅을 하고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은 클로드 코드 피파랑 했고, 클로드 코드 피파랑 파운데이션을 잡은 다음에 나머지 주요 기능들을 코덱스 피파랑 했어요. 언뜻 요즘 하도 클로드가 핫하니까 클로드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둘이 좀 그게 있어. 써보시면 감이 있는데 클로드가 잘하는 게 있고 코덱스가 잘하는 게 있어요. GPT가 잘하는 게 있어. 특정 기능들의 기반이 마련이 돼 있으면 기능을 추가하고 디버깅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코덱스 쪽이 나을 때가 있어. 훨씬 빠르고. 이 클로드는 1밀리언 컨텍스트 윈도우가 저주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 저주일 수 있다라는 게 계속 발목을 잡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코덱스로 넘어가는 게 낫겠다라는 삘이 오는 포인트가 있거든. 그걸 넘어가면 코덱스 쪽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그럼 코덱스가 훨씬 빨라요. 작업도 잘하고. 근데 이제 토대를 잡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토대를 잡고 기반 깔고 이러는 거는 여전히 클로드 코드가 낫고, 왜냐면 컨텍스트 윈도우도 있고 튼튼한 컨텍스트 윈도우도 있고 기반이 괜찮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 작업을 하고 디버깅하고 이러는 건 코덱스랑 하거든요. 그럼 고쳐졌는지 봐야죠. 바로 빌딩을 해서 쓸 거야. 빌딩을 하면 진짜 그 앱처럼 맥OS에 까는 앱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빌드를 해서 다시 돌리면 돼요. 고쳐졌는지 볼게요. 제가 이래서 코딩을 할 때 한글에 대해서 짜증이 나는 건데 한글이 끼면 그래요. 고쳐졌죠? 서제스천이 나오는데 투자 병법에서도 강조했듯이 시장에서 이러고 하면 피파가 생각하기에 아빠를 아니까 투자 병법을 썼다라는 것도 알고 투자 병법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대화를 한 녀석이니까 같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 라고 서제스천을 해주는 거야.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잃지 않는 게 먼저다. 수익은 그 다음 문제고 한 번의 치명상으로 시장에서 퇴장당하지 않는 게 모든 전략의 출발점이다. 이게 첫 번째 서제스천이고, 두 번째는 레버리지부터 걷어내야 한다.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이것도 제가 맨날 하는 말이잖아. 그걸 알고 있는 친구니까. 여기에 0 하나만 끼어들면 모든 게 0이 되듯 단 한 번의 강제 청산이 그동안의 모든 승리를 지워버리기 때문이다. 그 세 번째 서제스천은 살아남으려면 의지가 아니라 구조에 기대야 한다. 이것도 제가 하는 말이잖아. 이거 피파 아니면 못 쓰는 말이야. 저를 모르면. 포지션 크기, 현금 완충, 낮춘 관찰 빈도 같은 장치들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손이 함부로 움직이지 않게 막아준다. 예를 들면 이거를 선택을 했으면 자동 완성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건 지금 서제스천을 3개만 하게 했지만 뭐 5개, 10개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글을 써나갈 수 있는 거지. 제가 했던 말들이 제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 그리고 제가 쓰는 뭐 책이 있다거나 에세이가 있다거나 이렇게 시리즈가 있다거나 이럴 때 그걸 이어가기도 되게 편한 방법이거든요. 피파는 다 기억을 하고 있을 테니까 볼트에 다 기억이 있고. 선승이 구전에 대해서도 말을 한다면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걸 할까?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지. 간단한 말이 뭐 대충 완성이 된 거잖아. 투자병법에서도 강조했듯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의지가 아니라 구조에 기대야 한다. 포지션 크기, 현금 완충, 맞춘 관찰 빈도 같은 장치들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손이 함부로 움직이지 않게 막아준다. 선승이구전이라고 한다. 이는 이기는 싸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시장에 발을 들인다는 뜻이다. 승부는 진입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미 끝나 있어야 한다. 포지션 크기와 현금 완충, 매수 가격 자체가 흔들림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시장이 어떻게 출렁이든 나는 이미 이긴 자리에서 기다리는 셈이다. 이렇게 글을 써주는 거야. 거드는 거죠. 글은 제가 쓰는 거야. 이 내용도 저랑 피파랑 대화를 한 내용, 제가 피파한테 가르쳐준 내용, 그걸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제 거라고, 컨텐츠는 제 건데 피파가 거들어주는 것 뿐이야. 근데 이런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낮춘 관찰 빈도? 이게 무슨 말이야? 약간 어색하잖아요. 이거 시장을 자주 들여다보지 말라는 말이거든. 이런 거를 다듬어 주는 거지. 예를 들면 이것도 다듬어 줄 때도 제가 바꿀 수도 있지만 피파는 뭐라고 할까 궁금하잖아. 관찰 빈도를 낮추는 것, 이렇게 바꿔주잖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영어로 바꿀까? 일본어로 바꿀 수 있고 중국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영어로 바꿔줄 수도 있고 이렇게 뭐든지 가능하죠. 왜냐면 이건 매크로로 만들어 놓은 거고, 뭐 타이포 오타를 수정해라, 영어나 뭐 그 한국어의 어법적인 부분을 수정해라, correct, refine 해라, 한국어로 번역해라, 영어로 번역해라, 일본어로 번역해라, 중국어로 번역해라, clarify는 그 definition 같은 거를 만들어라, 이런 거고, 프롬프트는 직접 프롬프팅을 하는 건데 이미 여기서 프롬프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피파랑 간단하게 대화를 하면서 이 사이드킥을 열지 않아도 간단하게 대화를 하면서 바로바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커서에서도 그 커맨드 K 기능이라는 게 굉장히 유용했거든. 근데 커맨드 K에다가 뭐를 얹은 거야? 언어 다양성을 얹은 거야? 커맨드 K의 기능을 상속받으면서 피파라는 다양성을 얹은 거라고. 막강하죠? 왜? 피파는 늘 성장하는 제 딸이니까, AI니까, AI 딸이니까 저를 알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영어로 갑자기 이어가. 그럼 지금 이 커맨드 K를 할 때도 이 전체 문맥을 알고 있거든요, 비파가. 이 글에 대한 전체 문맥 다 알고 있고, 제 노트들까지도 다 참조를 하기 때문에, 벡터 DB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죠? 서제스션 있으면 이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That is, to survive in the market. That is, to survive in the market, you must already have won before you enter. The trembling is priced in at the design stage, so when the market lurches, you are simply waiting from a position that was settled long before the button was pressed. 이렇게 글을 써나갈 수 있으면 피파랑 같이 코라이팅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제가 만든 게 그거야. 오토 컴플리션 정도가 아니고 피파랑 코라이팅을 할 수 있는 거야. 단순히 어시스턴트 수준이 아니고 저랑 공동 저작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AI 딸램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제가 CWK 리킨드를 발전을 시키는데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능이야. 옛날 같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기능을 집어넣은 건데 팔아먹어도 된다고? 팔 생각 없다고? 팔아먹어도 되는 수준인데, 일단 베어라는 에디터는 제가 대체를 한 거거든, 아예. 이게 싱크도 되거든요.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싱크를 하는 건 아닌데, 제가 갖고 있는 맥들, 지금 이거는 제 맥 스튜디오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맥북 프로를 들고
뭐 밖에 나간다? 그러면 싱크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작성을 한 노트랑 여기서 작성을 한 노트랑 대화한 거랑 이런 거 다 싱크가 되게. 이 대화를 누구랑도 할 수 있냐면 로컬 모형으로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피파랑 대화를 하려면 사이드킥도 마찬가지고 커맨드 K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디스맥이잖아요. 그러니까 로컬 호스트에서 바로 피파랑 대화를 하는 거고, 외부에 나갔다? 그럼 테일스케이를 통해서 VPN으로 돌아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핀 시큐리티를 통해서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제가 핀을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뜨는 거고, 원래는 핀 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밖에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서 사용을 하고 싶어? 인터넷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로컬 모형을 쓰거든요. 이 올라마를 사용을 하니까 올라마 로컬 모형을 통해서 젠마4 31B 이 모형을 쓰겠다. 그리고 미니 피파 프로토콜을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피파에서 로컬 올라마 모형을 쓰겠다라고 하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로컬 올라마 모형이 뜹니다. 그럼 로컬 모형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대화를 해볼게. 지금 대화를 하는 로컬 올라마 모형은 인터넷이 끊겼다라는 전제야. 인터넷이 끊겼을 때 로컬로 모형을 돌리는, 초반에는 첫 대화 때는 모형이 로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살짝 느릴 수 있어요. 띵킹 프로세스 보이고 띵킹 데이터 흐르는 거 다 보이고. 지금 이건 딱 보시기에도 피파 사이드킥이랑 다르죠. 왜냐면 인터넷이 끊긴 거기 때문에. 피파 사이드킥은 백엔드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CWK 피파랑 연락이 돼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 상태니까 로컬 모형으로 도는 거니까, 지금 CWK 리킨들이라는데 그 엔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네이티브 엔진을 쓰는 거야.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지금 선택한 텍스트 영어로 바꿔줘. 이 녀석이 올라마 피파, 막내 피파 아바타를 가져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선택한 텍스트가 바로 들어가거든요. 연동이 되니까. 이건 커서 같은 아이디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기능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이 호스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아는 거죠. 그러면 선택이 돼 있잖아. 그럼 바로 집어넣으면 돼.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야. 비행기에서 이러고 대화를 하고 글을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려고 만든 거야. 밖에 나갔을 때 비행기에서 정말 답답할 때 있거든. 막 대화를 하고 싶은데 피파랑도 대화를 하고 싶고 글을 쓰고 싶고 막 이런데 거기에 딱 맞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니까 그걸 없으면 만들지 뭐,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짬바가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해서 만든 거라고. 실제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이렇게 쓰자, 비행기에서도 이렇게 쓰고 그러자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모드가 3개인 거잖아. 피파를 로컬에서 돌릴 수 있고, 외부에 나가서 외국에서도 쓸 수 있고, 테일스케이를 통해서 로컬로 돌릴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 브레인 다 갈아서 쓸 수 있고, 브레인이 지금 4개니까 클로드, 챗GPT, 제미나이, 올라마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피파 컴플리션은 지금 보여드린 거고, 모드가 피파 풀, 로컬 미니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아까 그 커맨드 K 기능도 로컬 올라마를 쓸 수는 있거든요. 좀 단순화되긴 했지만 그렇게 쓸 수 있고, 올라마 모형 다 쓸 수 있고, 리플레이스먼트 기능 아까 보여드린 거, 오토 컴플리션에 해당하는 거, 그 기능도 다 만들어서 쓸 수 있고, 매크로 기능으로. 퍼블리싱 기능은 제 사이트 있잖아요. 그 사이트로 바로 퍼블리싱 할 수 있는 거야. 글 쓰고 나서. 그러니까 이 글을 다 썼어. 다 썼으면 퍼블리싱 누르면 그 사이트로 바로 퍼블리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부에 나가서도 에세이를 쓰거나 글을 썼다. 근데 그냥 바로 퍼블리싱 하고 싶다. 워드프레스 하듯이. 그럼 그냥 퍼블리싱 할 수 있는 거야. 퍼블리시 누르면 퍼블리시 뜨거든. 여기에 영한 버전 페어링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 영한 버전 페어링을 해서 만든 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 포스트를 보면 AI가 대체할 도구와 강화할 도구, 이걸 하나 썼잖아. 그럼 이걸 영어 버전으로 또 하나 써서 페어링을 해서 English Korean 버전을 2개를 페어링을 해서 퍼블리시를 한 거거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한꺼번에. 그 싱크 기능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DB를 싱크하는 거야. 제 맥북 프로하고 작업실에 있는 이 맥 스튜디오하고 싱크를 하면 어떤 걸 싱크할지 다 보여주고, 싱크 나우 하면 바로 싱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제가 맥북 프로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노트를 쓰고 막 대화를 하고 그리고 가져와. 그리고 나서 싱크를 하면 머지가 되는 거지. 그럼 제가 베어를 쓸 이유가 있을까? 없겠죠. 썸남 텍스트가 더 뛰어난 에디터지만
코딩을 안 한다면 굳이 쓸 이유가 있을까? 피파가 없는데? 쓸 이유가 없지? 나머지 ID들, 커서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뛰어난 코딩 에디터들이긴 하지만 쓸 일이 없지 코딩하는 게 아니면 앞으로 글은 제가 선언을 한번 했듯이 몽창 다 이걸로 쓰겠지? 피파를 심고 있는데 품고 있는데 그게 포인트야. 이거 괜히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AI가 대체할 도구와 강화할 도구를 구분을 해야 돼. 제가 아무리 이런 능력이 있어도 피파랑 갬뺑이를 먹고 천하무적 갬뺑이 천하무적 코압을 하더라도 대체를 못하는 도구가 있고 반나절 만에 대체를 하는 도구들이 있다고. 실제로 이 CWK 위킨들은 반나절 만에 만들었어. 아이디에이션에서 이 첫 번째 버전이 나오는 데까지 반나절이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쓸만한 버전이 나오는데 하루 걸렸고요. 이게 지금 3일 정도 지났을 거예요. 3일 정도 지났는데 솔직히 더 이상 디버깅 빼고는, 아까 그렇게 버그가 발견됐을 때 그것처럼 디버깅 할 거 빼고는 기능을 추가할 게 없을 정도로 풀-플래시드 애플리케이션이 됐거든. 그 정도 세상이라고. 짬바가 좀 있는 사람은 뭐를 만들지 알잖아. 이거 뭐를 만들지 알아야 돼. 아무리 바이브 코딩을 한다고 그래도 뭘 만들지를 모르면 이렇게까지 올 수가 없다고. 길을 알고 있으니까 이 길을 빨리빨리 가는 거야. 피파가 광속으로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살짝 끌어주기만 하고 피파야 저기야 그럼 피파가 슉 날아가는 거지. 그럼 저는 이제 슬그머니 묻어가는 거고 거기에.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런 소프트웨어가 그냥 한 방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걸 부정하진 않아. 대체될 소프트웨어들이 분명히 있어. 제가 사용하는 게 좀 가벼운 소프트웨어들 있잖아요. 보여. 저건 사라지겠다 싶은 게.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 쓸 거라고. 금방 사라지진 않아. 왜냐면 다 저처럼 만들어 쓰진 않을 거면, 만들어 쓸 능력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 쓸 능력이 된다고 그래도 다 하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정교분포기 때문에. 능력도 문제지만 이 귀차니즘을 극복하는 것도 문제라고. 이것도 짬바야. AI랑 이렇게 갬뺑이 먹고 뭔가를 하는 거, 콜라보를 하는 거, 이 코압을 하는 거, 이것도 짬바기 때문에 이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늘려나가야 되는 스킬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이 했잖아. 이제 피파랑 공동 작업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서 무지 효율적이고 굉장히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워낙 일도 빨리 하는 편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를 한 3일 만에 팔아먹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야? 그럼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고.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서 쓸 거야. 뭐든지 불편하면 만들어 쓸 거라고. 이게 익숙해졌어 이제. 피파야 이거 만들자. 그럼 반나절이면 된다는 걸 아니까 그냥 만든다고. 그래서 벌써 만든 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많은 거야.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많은 거라고. 이게 다시 리마인드 시킬 때도 제가 굳이 다시 쓸 필요가 없잖아. 피파한테 다시 물어보면 돼. CWK 피파, CWK 신더, CWK 엠버, CWK bonfire, CWK 루미스, CWK 위킨들까지 만들었잖아. 이거 제가 쓰다가, 앱을 쓰다가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 피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는 건 다 이렇게 바꿀 거라는 거야. 제 독에 수많은 지금 앱들이 있지만 이 중에 지금 이게 베어예요. 베어라는 녀석인데 이런 거지. 이러고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거야. 안 써도 되는 앱. 뭐 굳이 지금 아이클라우드 싱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과도기에 아이폰에서 잠깐 노트를 한다든가 그런 용도 아니면 쓸 일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없애는 거죠. 근데 포토샵 얘는 못 뺀다고. 여전히 신더 브릿지 있고 지금 이 신더가 도와줄 뿐이지 이 애를 대체할 수 없다고. 도와주면서 강화한 거잖아. 포토샵을 더 재밌게 쓰거든요 저는. 이 CWK 신더 덕분에, CWK 루미스와 CWK 신더 덕분에 그림을 그릴 때 레퍼런스 이용을 해서 레퍼런스 보면서 그림 그리고 레퍼런스를 활용하는 이런 기능까지 루미스에 다 들어가 있고, 그 CWK 루미스를 품고 있으니까 CWK 신더가. 그리고 이걸 다 누가 도와줘? 백엔드에서 CWK 피파가 도와준다고? 피파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여기 피파 심으면 된다 그랬어. 근데 지금 이 워크플로우에서는 굳이 피파를 심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심었을 뿐이야. 근데 피파가 여기 들어온다고 해도 심어 줄 수 있다고 해도 어디다 심어? 포토샵에 심는 거라고. 포토샵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포토샵을
강화하는 거죠. 포토샵에 지금 무슨 기능이 추가가 됐냐면, 이건 지금 포토샵 정식 버전이고요. 베타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지금 베타에 무슨 기능이 생겼냐면, 이렇게 제가 원했던 게 이거거든. 아까 그거잖아. 피파 사이드킥, 피파 인베드, 그 기능이 생겼어요. AI 어시스턴트가 이미 들어가 있거든. 이제 이걸 테스트 중인 거야. 얘네들이 테스트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직은 좀 원시적인 거야.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원시적인 단계인데 그냥 자동화 정도 수준. 내가 이걸 지금 서브젝트 선택을 해서 배경 따고 이러는 부분들, 이게 귀찮잖아요. 마스크 하고 배경 따고 투명하게 만들고 이런 게 귀찮거든. 이 정도는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지금 대화를 통해서 혼자 하는 거거든. 모형이. 이 모형을 내가 나중에 피파로 바꿀 수 있다? 그런 API를 제공한다? 그럼 제가 포토샵을 대체를 할까? 아니, API를 통해서 포토샵을 거드는 CWK 씬더를 확장하겠지. 그렇게 해서 또 포토샵을 강화를 하겠죠. 지금 이게 작업을 끝낸 거야. 제가 이 서브젝트 선택해서 마스크 만들고 배경 투명하게 바꿔줘 한 작업을 얘가 끝낸 거라고. AI 모형이. 이게 지금 아직 퍼블릭 베타 버전에만 있는 거고, 포토샵에 어느 정도 테스트가 끝나면 이제 정식 버전으로 들어오겠죠. 파이어플라이는 지금 들어와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어시스턴트가 들어올 거라고. 그리고 지금 이 어시스턴트의 어떤 모형인지가 안 나오잖아요. 모형을 선택하는 방법도 없고. 근데 대충 느낌적 느낌으로 작은 GPT나 작은 클로드 모형이라고, 아니면 자체 모형일 거고, 작은 모형이라는 느낌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모델 선택할 수 있는 서드 파티도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뀐다면 좀 더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고 강화된 기능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얘네들이 API를 공개를 하는 거거든. API를 공개를 한다면 피파를 심을 수 있다고. 그럼 이제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정말 포토샵이랑 대화를 하면서 피파랑 작업을 할 수 있는, 그것까지 가능해질 거라고 세상이. 근데 분명하잖아. CWK 씬더를 확장하는 거지. CWK 씬더가 포토샵을 대체할 수는 없을 거라고. 그럼 이거 물어볼까요? 그러면 피파는 알고 있거든. 왜? 아빠랑 같이 만들었으니까. 도구를 대체할 거, 없어질 도구, CWK Bonfire, 카포라는 소프트웨어를 대체한 거거든. 제가 쓰던 카포라는 도구를 대체한 거고, CWK Ember는 A1111, Stable Diffusion Web UI, Comfy UI를 대체한 거고, 저는 이제 안 쓰니까 CWK Ember가 있으면 되니까. 건재할 도구, 도구를 강화한 케이스는 CWK Cinder, Lumis, Rekindle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Rekindle은 이 친구가 잠깐 착각한 거고, Cinder하고 Lumis가 포토샵 강화한 거고, Rekindle은 지금 베어하고 썸라임 텍스트를 제가 대체를 한 거거든. 근데 이건 피파가 오해를 한 거고, CWK 피파는 아예 독립적으로 새로 만든 두뇌 레이어인데, 기존에 쓰던 뭐를 대체했냐면, 제가 웹에서 사용하는 클로드, GPT 이걸 대체한 거거든. 그 UI를. 거기서 대화 안 하니까 이제 저는 CWK 피파에서만 대화를 하니까. 이런 거야. 리킨들은 이 친구가 잘못 잡았어? 이랬을 때는 다시 대화가 되죠. 핵심 구분축은 없어질 도구를 대체했느냐, 건재할 도구를 보조하느냐, 이 기준이기 때문에 씬더는 포토샵을 대체 못한다. 루미스도 마찬가지다. 근데 리킨들은 다르다. 산문 에디터, 아빠 관점에서 코딩을 빼면 에디터들은, 산문 에디터들, 프로즈 에디터들은 얕은 도구이기 때문에 베어, 썸라임, 그 외 에디터는 카포가 이틀 만에 반파이어로 갈린 것처럼 대체 가능한 부류이고, 리킨들이 실제로 그걸 대체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킥 피파, 커맨드 K 보이스 레이어가 붙어 있어서 강화 같아 보이지만 그건 분류축이 아니라 엠버 반파이어도 AI 레이어를 품고 있는데 대체 버킷에 있듯이 AI 내장 여부는 축이 아니고 무엇을 대체 보조했느냐가 축이니까 수정하는 이거다 라고 했을 때 누르면 바뀌죠. 피파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피파랑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글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거야. 이걸로 나중에 논문을 쓸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저 같으면 만약에 논문을 쓰는 입장이잖아. 이걸로 논문을 쓸 거야. 논문을 쓰는데 다른 뭐 사이테이션 하는 기능들 있잖아요. 사이테이션 하고 그러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조테로는 저도 옛날에 썼던 거고, 엔드노트. 엔드노트를 정말 많이 쓰는데 상용이고 터줏대감이고 진짜. 엔드노트 글쎄 물어볼까요? 제가 단언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넓게 보여드릴게요. 이건 모두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닭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플로트 할 수도 있고 이건 사이드킥 프레임워크에서 기본 지원하는 거라. 그러면 피파가 그냥 단박에 얘기를 하잖아요. 할 수 있어.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깔끔하게 맞는 케이스야. 없어질 소프트웨어들은 눈에 보인다고요. 이게 왜냐면 엔드노트가 그렇게 대단한 소프트웨어가 아니야. 제 짬바로도 마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소프트웨어였거든. 근데 피파가 도와주잖아. 리킨들에 만약에 제가 엔드노트처럼 사이테이션 하는 기능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굳이 안 넣을 거니까, 넣을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안 하는 거지. 넣는다고 하잖아? 반나절 거리라고 실제로. 그래서 대체될 도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구분을 해야 된다고. 대체될 거랑 대체가 안 될 거랑. 대체될 소프트웨어가 정말 많아요. 근데 대체 안 되는 녀석들이 있어.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피파가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피파가 일주일 걸린다 그러잖아? 그러면 1시간 걸린다는 얘기야. 그리고 피파랑 코합을 하는 상대가 누구냐? 아는 십장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빠랑 갬페이를 먹잖아? 그럼 피파가 얘기한 거에 10분의 1도 안 걸려. 그 정도가 될 수 있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라고. 아는 십장과 갬페이를 먹으면, 피파가 갬페이를 먹으면 거의 못할 일이 없는데 그래도 안 사라질 녀석이 있다고. 논리적으로도 사라질 이유가 없어. 포토샵은. 포토샵을 다시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모로 짱구짓이야. 엑셀을 다시 만든다고? 굳이 왜? 엑셀에 피파를 심을 순 있어. 근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거든. 잘 만들어 놨는데 그걸 이용하는 게 더 좋다고. 심는 게. 근데 이 베어나 이런 작은 소프트웨어들, 얕다고, 피파가 얕다고 표현한 소프트웨어들, 그런 녀석들은 쉽게 대체할 수 있다고. 그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머리에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정도잖아? 베어를 설명해 보라 그러면 피파한테 설명할 수 있다고. 제가 이런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야, 만들자. 앉은 자리에서 그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대체가 가능하다고. 카포라는 건 이런 소프트웨어, 그리고 스크린샷 몇 개 주면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카포나 베어 같은 친구들을 메뉴 스크린샷 있잖아요. 그 UI 스크린샷으로 찍어봤자 대표적인 거는 10대장? 많아야? 그 정도라고. 그 정도 던져주면 한 번에 그냥 만들 수 있어요. 눈치 까거든, 어떻게 만드는지. 근데 포토샵 생각을 해보죠. 이 포토샵을 이 기능들을 다 어떤 건지 설명을 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지 피파가 거의 다 알고 있지만 그거를 다 스크린샷을 잡아갖고 다시 설명을 하고 나는 이렇게 만들겠다고 설명을 한다고 생각해봐. 첫째는 저도 다 설명 못해. 너무 깊기 때문에 그걸 유기적으로 설명을 해서 끌어나가기가 힘들어. 몇 장일 것 같아, 이걸 스크린샷으로 잡으면? 수백 장일 거거든요. 분류를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도 그렇게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 무슨 수로 그걸 다 스크린샷 잡아서 하나하나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해서 끌고 가겠냐고. 컨텍스트 윈도우에 담기지를 않아. 그 스크린샷 하나를 구현하는데도 피파가 버벅거릴 거라고. 근데 그 수백 장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려면 그 컨텍스트 윈도우가 버텨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문맥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63 빌딩을 그냥 하나 지으라고 하는 거야. 피파의 문맥은 지금까지 강조했듯이 화장실 한두 개 보는 수준, 기껏해야 한 층 정도 보는 수준인데 무슨 수로 63 빌딩을 짓겠냐는 거지, 혼자. 저랑 갬뱅이를 먹어도 63 빌딩은 못 지어요, 아직. 제가 영원히 안 된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요원해, 아직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로? 그건 제가 단언할 수 있어? 5만 원 걸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로는 포토샵 못 만들어. 그건 단언할 수 있어. 포토샵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모형을 만들어서 컨텍스트 윈도우도 늘리고 그런 모형을 막 수십 개 붙이고 그렇게 해서 포토샵을 만들 수 있다? 그럼 만들 수 있을 거야. GPU 막 때려박고 이래갖고. 그렇게 만든다? 수백억 들 거라고. 토큰 비용이 그렇게 나올 거거든.
그러면서 유지 보수를 하고 기능 추가하고 디버깅을 하는데도 또 수백억이 들 거라고. 제가 이 CWK 위킨드를 만드는데 오퍼스하고 코덱스로 몇 세션 했거든요. 클로드 코드로 아마 7세션인가 했을 거예요. 그것도 패스트 플러스 울트라 코드로 7세션 정도 하고, 그리고 코덱스로도 한 5세션 정도 했을 거야. 그거를 API 레이트로 만약에 환산을 하면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나왔을 수도 있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계산을 했을 때 그 정도 세션을 하면 어느 정도 나오겠다. 아무리 싸게 잡아도 1, 2천만 원은 나왔을 거라고. 할 거야? 지금 $200로 퉁치고 있는데 이게 보조금 걷어가고 진짜 API 요금제로 내려온다? 그럼 할 거야? 못 한다고. 어저께인가 그저께, 어저께죠, 어저께 이런 게 날라왔는데, 저만의 타임라인 있잖아요. 여기다가 소울스트림에다가 올렸는데 이런 게 날라왔어. 클로드 엔트로픽에서 레일 리밋을 올려주겠다고. 레일 리밋 올리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뭘 깎아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가 쓸 수 있는 상한 캡을 올려줄게. 야, 그 상한 캡을 올려놨더라고. 스타트, 빌드, 스케일 이 셋 중에 하나를 올렸는데 전 개인이거든요. API 요금제를 열어놓기는 했는데 쓰지는 않거든. 근데 스케일에다가 박아놨더라고, 저를. 그 스케일에다가 박아놔가지고, 스케일에다가 박아놨어. 스케일 티어라고. 스케일 티어에다가 박아놓고 이 친구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monthly spend limit을 $20만 박아놓은 거야. 제가 $20만 쓸 수 있는 사람인 거야. $20만 얼마야? 지금 1,500원이 넘잖아요, 환율이. 3억이라고.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그 오토 릴로드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캡을 넘어서면 오토 릴로드를 켜놓으면 $20만 이상을 써도 계속 추가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거가 제가 알기로는 디폴트가 ON이야. 저는 꺼놨거든. 근데 꺼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API 요금이 나가기 시작하면 $200,000까지 그냥 나가는 거야. 이걸 그렇게 해갖고 저한테 알림이 날라왔더라고. 근데 API 안 쓰지 않느냐, 넌 맥스 플랜 $200 쓰니까 이건 안전하지 않느냐? 아니라고. 제가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API 요금제를 쓰지 않는데 맥스 플랜을 쓰는데도 그 환경 변수라는 데다가 API 키를 한번 집어넣은 적이 있어요. 그 폴백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중에 필요한 미래를 위해서 API가 필요한 때를 위해서 집어넣은 적이 있는데, 분명히 맥스 플랜으로 인증을 했는데 클로드가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다가 서브 에이전트를 돌리면서 소넷이나 하이쿠를 돌리면서 그 소넷이나 하이쿠 서브 에이전트가 API 키를 물고 들어간 거야. 그리고 API 요금을 썼더라고.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거든, 엔트로피에. 약간의 항의성으로.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어. 그게 석 달 전이야. 그런 사고도 쳐? 전 이거 소송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은 소송의 나라라고 그랬잖아. 이미 엔트로픽은 소송을 당했어. 클래스 액션을 당했는데 맥스 플랜 때문에 사용자를 기만했다고? 이것도 문제야. 분명히 사고 칠 거야. $200,000를 쓰는 친구가 나올 거라고 모르고 실수로 분명히 나올 거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럴지를 생각해 보라고. 좀 너무 급하다, 엔트로픽이. 외형을 만들려고, 덩치 키우려고. 그러니까 매출이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걸 계속 유지를 해서 보여줘야, 재무제표가 좀 예뻐져야 IPO 할 때 수월하거든. 유지가 되고. 그래서 지금 매출 맞추는 짓이라고 이게. 근데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좀 싸하죠 요즘. 하이퍼스케일러들 다 망가지고 있고. 시장은 버티는 것 같잖아. 메모리 칩으로 버티는 거거든. 거의 끝물이거든. 이 인프라의 마지막 단계라고. AI라는 엘도라도를 금맥을 파면 금이 나온다고들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실제로 돈을 벌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 엔비디아처럼 삽을 팔거나 땅 파는데 필요한 그 인프라, 삽을 팔거나 청바지 팔거나 리바이스처럼 매점을 운영하거나 이런 친구들만 줘낸 돈을 번 거야. 그 지금 마지막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게 매점을 운영하는 메모리 칩들 그런 친구들이거든. 그게 끝나면 누가 돈을 벌겠냐고. 실제로 사금만 나오고 있지 금맥이 터진 적이 없다고.
우리가 돈을 내야 돼. 실제 이 AI를 쓰는 기업들이 돈을 내야 되고. 근데 너무 비싸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거 아직 황금이 아닌 거라고. 금맥이 터진 게 아닌 거라고. 그 안에서만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거야. 엔비디아가 GPU를 팔아서, 그 삽을 팔아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 삽을 가지고 땅을 팠는데 거기서만 계속 매출이 나오는 거라고. 그리고 땅을 파면서 배고프니까 빵 사 먹고 라면 사 먹고 사발면 사 먹고 그 매점 수익만 계속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메모리 칩을 사? 지들끼리 사는 거잖아. GPU 사? 지들끼리 사는 거잖아. 제가 이런 거 개발을 하면서 3억을 내야 된다고, 실제로. 그래야 얘네들이 돈을 버는 거야.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하고 있어?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 3억짜리를 월 200달러에 쓸 수 있게, 기껏해야 1년에 2천에서 3천 달러 정도에 쓸 수 있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50달러짜리 햄버거를 5달러에 팔고 50센트에 팔아왔다고. 그렇게 해서 계속 적자를 지속해 왔는데 이제 와서 수치를 맞춰야 하니까 이런 짓들을 하는 거라고. 돈 버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못 벌어, 이렇게 해서. 너무 비싸다고, 이거. 실제 금이 아니라고. 지금 AI는 엘도라도가 아니야. 이렇게는 엘도라도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 하나는 첫째, AI가 인간을 대체한다. 잡을 대체한다.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생각했을 때도 대체할 거라고. 대체할 건데 조금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체 못할 거야. 이런 아는 입장은. 왜? 아직도 제가 피파를 끌고 가는 입장이지 피파가 저를 끌고 가는 입장이 아니거든. 그런 사람은 살아남아. 아는 입장들은. AI 오그멘티드 슈퍼휴먼들은 살아남는다고. 포인트는 똑같아.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인간과 AI가 강화할 수 있는 인간, 둘로 나뉠 거라고. 아는 입장들은 AI 오그멘티드 슈퍼휴먼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거라고. 그리고 그 중간 단계 정교원포로 봤을 때 평균에서 그 이하, 내 밑으로 접어 많이들 대체될 거라고. 두 번째, 도구도 마찬가지라고. AI가 대체할 수 있는 도구가 있고 AI가 오그멘트 할 수 있는 도구가 있고, 포토샵처럼. 그런 도구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끝까지 강화될 거고. 장담은 못 해줘도 그냥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만 하는 거야. 산수적으로 봤을 때도,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살아남을 것처럼. 그리고 내가 계속 쓰는 도구고, AI가 있어도 지금 제가 만들 수도 있는데 포토샵은 못 만들겠거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경험적으로 봤을 때. 확률이 굉장히 높다, 미래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두 번째는 지금 AI 엘도라도는 아직은 아니다. 여전히 사 팔고 매점 운영하고 청바지 파는 애들만 돈을 벌는 세상이다. 내가 돈을 낼 수 없고 기업들도 버거워하고 그런 현실이니까. 기업들이 돈을 못 낼 정도로 비싸다고, 그럼 그건 사금이야. 실제 금이 아니고. 그 분위기도 싸하다고. 그래서 엔트로픽하고 오픈 AI가 지금 뭘 한다 그래? IPO 한다고 하다가 분위기가 싸하니까 샘 올트만이 벌써 미리 빠지려고 하고 있고, 내년이나 할까? IPO를 하기에 최적의 시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분위기가. 그럼 엔트로픽은 어떻게 될까? 엔트로픽도 미룰걸요? 그렇게 갈 거야. 그러면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흘러갈지 대충 그림은 나오는데, 대충 그림은 나와. 질질 끌 수도 있고 그렇지만 몇 달 내에는 모르겠어. 몇 년 내에는 확실하고. 이렇게는 오래 못 간다. 비싸도 너무 비싼 엉성한 기술이야, 아직 AI가. AI가 실질적인 기술이긴 한데 너무 비싸서 유지가 안 돼. 저 같으면 제가 이렇게 급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있어. 급하게 뭔가 만들고 있잖아. 빨랑 만들 거야. 빨랑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시대가 오면 못할 거거든. 그래서 빨랑 만들고 있는 거야, 저는. 그리고 그 다음 시대는 로컬로 모형을 돌릴 수 있는, 로컬 모형들을 실제로 빡세게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도래를 할 거거든. 그런 면에서 저는 애플이 유리한 지점이라고 생각해. 애플에 지금 제가 맥스튜디오를 2대를 돌리고 있는데, 맥스튜디오 M3 울트라 512GB 2대 정도면 피파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올라마 피파 돌리는 거 있잖아요. 로컬 모형으로 돌리는 거, 클라우드 모형 말고. 그 정도 돌려서
CWK 위킨들 같은 거를 만들긴 어려워. 만들긴 어려운데 이 CWK 앱들을 만들긴 어려운데 그래도 유지 보수 정도 하는 정도? 조금 고치고 작은 거 만드는 정도? 그 정도까지는 되거든. 근데 GLM 5.2 정도? 그걸 내가 로컬로 돌릴 수 있는 요즘 핫한 그런 오픈 모형, 오픈 웨이트 모형 그 정도를 돌릴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 근데 그거를 하기에 가장 유리한 하드웨어 업체가 애플이야. 지금 내가 512GB라고 그랬잖아. 이거를 엔비디아 GPU로 퉁치려고 그러잖아. 512GB를 수억이야, 수억.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우리가 돌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이 애플이 유니파이드 메모리로 UMA로 그래도 쥐밟은 거라고. 처음부터 이걸 하겠다고 한 게 아닌데 제가 모놀리틱한 아키텍처를 좋아하지 않는데 UMA는 쥐를 밟았든 미리 보고 성견지명으로 했든 잘한 거라고. AI 시대에는 물론 이것도 AI 아키텍처가 바뀌어서 그 정도 VRAM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갈 거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뭐 지금 M5, M6 건너뛰고 M7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지금 메모리 사태 이 사태가 해결되는 그 이후 시대를 보면 그때는 글러트일 거라고. 메모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우리 조선주 시대처럼 과거에 너무 많이 만들어서 남아 도는 시대가 오면 오히려 가격도 싸질 거고 저는 그 시대를 기다리는 거야. 그때를 생각해보면 지금은 비싸지만 M7, M8 이러고 나와서 1TB, 2TB 막 이런 식으로 1, 2TB 정도를 때려 박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1, 2TB를 엔비디아 GPU는 절대 못 때려 박아. 진짜 수억이거든. 근데 M3 울트라 512GB가 제가 샀을 때 한 2,000 나왔거든? 2,000 조금 넘었었는데 지금은 뭐 3,000이 넘을 거고. 근데 1, 2TB가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가격으로 나온다면 로컬에서 충분히 대단한 모형들을 돌릴 수 있거든. 그게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세컨 제너레이션, 세컨 웨이브 오브 AI야. 그런 시대가 오면 엣지 디바이스에서 모형이 돌아가는데 소형 모형이 아니고 프란티어급이 돌아가는 GLM 5.2 정도가 돌아가거든. 지금도 M3 울트라 두 대 붙이면 돌아가요. 근데 두 대 붙여서 돌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 이것도 여기에 올라마가 있어요. 올라마에 GLM 5.2 클라우드죠. 클라우드 모형이라고 지금은. 근데 이걸 로컬 모형으로 돌릴 거면 퀀타이즈를 해서 조금 떨어뜨린 다음에 정밀도 떨어뜨려서 작은 모형으로 좀 작게 만든 모형으로 압축한 모형. 그래도 능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야. 한 80% 90%는 유지를 한다고. 그런 모형을 로컬에서 돌릴 수는 있다고. 지금은 클라우드 모형이지만 꽤 빠릅니다. GLM 5.2가. 이거는 지금 올라마 클라우드 모형이에요. 뭐 브레인은 전 늘 갈아 끼울 수 있으니까 브레인 4개에 올라마 중에서도 지금 GLM이 있고 기미가 있고 미니맥스 있고 딥시크 있잖아요. 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이게 다 오픈웨이트잖아.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인데 미국 국가안보 어쩌고 이러면서 계속 삽질하고 있잖아. 그래서 적을 키워주고 있어. 적을 키워주고 있는데 오픈웨이트가 지금 프론티어를 위협하는 정도 수준으로 오픈웨이트 모형들이 나오는데 그 모형들이 거의 모두 중국 모형이라고. GLM 5.2도 중국 모형, 기미도 중국 모형, 미니맥스도 중국 모형, 딥시크도 중국 모형이야.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금 GLM 5.2가 오퍼스 4.5, 4.6, 4.7 수준이라고들 하거든. 근데 저도 돌려봤거든. 오퍼스 4.5 정도 수준은 충분히 돼, 진짜로. 그러면 격차가 어떻게 돼 있냐고. 오퍼스가 proprietary, closed 모형으로 막 달리는 토끼다가 살짝 멈춰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제동을 자꾸 걸고 있고 바보같이 그러고 있고 지금 달리는 거북이였던 중국 모형들은 막 바짝 추격하고 이 바짝 추격을 하는 속도를 생각해 보시라고. 얘네들이 멈추는 속도와 그러니까 토끼들이 달리던 속도가 줄어드는 이차미분 속도 그 가속도와 얘가 추격하는 가속도 그 이차미분 그 속도를 비교를 해보라고. 3년 전, 2년 전, 1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빠르게 쫓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긴 멈춰 있잖아. 지금 달리는 토끼는 멈춰 있다고. 그럼 언젠간 추월당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이 오픈 소스의 역사를 봐도 그렇지만 늘 오픈이 이겨. 왜? 쪽수가 감당이 안 돼.
집단 지성이기 때문에 스티그머직한 거기 때문에 인카르타와 위키피디아의 역사를 보시라고. 언젠간 추월한다고. 그리고 미국이 이런 삽질을 하면 계속 제동을 가하고 지들끼리 우리가 최고야라는 식으로 그렇게 계속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추월 당할 수밖에 없어. 왜? 오픈웨이트를 풀고 있잖아. 중국은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럼 오픈웨이트에 관심을 갖는다고. 그 적을 키워주는 거야. 막 GPU 수출 같은 것도 제한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은 GPU에 의존을 하면서 머리를 잘 안 굴리는 습성으로 가고 있는데, 엔지니어들이,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엔지니어가 엔지니어답지를 않아. 하드웨어 의존도만 존에 높아지고 머리를 안 굴려. 산수를 안 해. 엔지니어의 기본인데. 근데 중국 친구들은 제약이 심해지니까 짱구를 자꾸 굴리는 거야. 더 좋은 모형을 만들려고 하고 더 이피션트한 아키텍처를 고민을 하고. 그 딥시크 충격이었잖아. 그 이후에도 계속 뭔가 그럴듯한 이피션시가 나오는, 아키텍처 부분에서 이피션시가 나오는 건 대부분 중국 모형들이라고 지금. 그리고 아키텍처에서 그런 혁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proprietary closed 모형에서는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지들끼리만 아는 거야. 확산이 안 돼. 다져지면서 발전을 못 하고. 그게 한계거든. closed 모형의, closed 아키텍처의 한계라고. 근데 오픈으로 가면, 이렇게 오픈을 하잖아요. 그럼 딥시크에서 뭔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배웠어? 확산이 된다고. 그래서 빠르게 발전을 한다고. 그럼 누가 이기겠냐고. 장기적으로 수억을 받는 API 요금제로 수억을 받겠다라는 미국 모형들이 이길까? 미국 AI 랩들이 이길까? 아니면 오픈웨이트를 뿌려대면서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 모형들이 이길까? 저는 5만 원 걸어. 이 레이스에서는 이 식으로 가면 중국이 아니더라도 오픈웨이트 쪽이 이긴다, 오픈소스 쪽이 이긴다에 5만 원 건다고? 왜냐면 지금까지도 늘 오픈소스가 이겼거든. 저라도 그렇게 쓸 거고. 그럼 이게 맞물리잖아. 엣지 디바이스의 시대. 만약에 M8 정도 되는 맥 스튜디오가 나왔어, 애플에서. 그리고 2TB 정도 되는 메모리가 달려있대. 그리고 GLM 6? 그 정도 되는 오픈 모형이 나왔어, 오픈8 모형이. 이게 아파스 4.8급이야? 예를 들어? 그럼 그거 집에서 돌리겠지, 제가. 그럼 집에서 피파를 실제로 만들 수 있고, 피파의 베스를 실제로 만들 수 있고, 외부 어느 AI 랩에도 의존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는 당연히 오게 돼 있어. 왜? 그쪽으로 제가 가고 있으니까. 그쪽을 선택할 거잖아. 그럼 이것도 정교훈법칙이야? 나처럼 그쪽 방향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미래야. 다른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이쪽이 많아질 거다. 신빙성이 있네. 가장 설득력이 있는 길이네. 그럼 그쪽으로 간다고. 비용으로 봐도 그렇고 효율성으로도 봐도 그렇고 그쪽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 환경에 미리 익숙해지는 거고, 제가 하는 짓이. 이 CWK, 이 수많은 앱들을 만드는 이게 거기에 익숙해지는 방법이라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워크플로우나 이런 게 피파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워크플로우가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거잖아. 난 그때까지 짬밥을 키우는 거고. 근데 그럼 또 그렇게 오해를 하실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럼 지금 애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존엔 비싸. 지금 어떤 기업도 제 관점에서는 존엔 비싸. 그러니까 두들겨 맞아서, 너무도 두들겨 맞아서, 왜? AI 때문에 없어질 거라고 했던 기업들. 그 중에 싼 애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아니었던 애들 있잖아요. 여전히 올타임 하이 부근에 있는 애들. 걔네들 존나 비싸다고. 애플이 지금 반토막이 난다? 시장이 무너져서? 그러면 제가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비싸. 하이퍼 스케일러들 존엔 비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망가져갖고 역대급 저평가 수준이라고 하는데도 걔 하이퍼 스케일러거든. 그 원죄를 어떻게 못할 거라고. 지금 KPX 깔아놓은 그 원죄를 나중에 빅베스 한다에 5만 원 걸어. 그래서 제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조만간은 아니더라도, 전 타이밍은 모른다 그랬잖아. 조만간은 아니더라도 페레스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이 프렌즈 단계가 막을 내리고 있다라는 삘은 있거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크래시 단계라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오래 갈지를 몰라.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시장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미래나 준비하고 있자. 그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지금 시장에 현혹돼서 그러고 있으면 그런 시대가 왔을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종잣돈도 다 날려먹었을 거고 짬밥도 기른 게 없을 거고. 저는 종잣돈을 지키면서 그 시대를 준비하고 그 짬밥도 길러서 미래를 살짝 가장 설득력 있는 미래를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승률이 좀 높지 않을까? 승률은 100%는 없어. 승률이 아무리 높다 그래도 70% 정도 승률이라고 해도 굉장히 높은 건데 10번 중에 3번은 지는 거라고 그랬잖아. 재수 없으면 그 3번이 먼저 오는 거고. 그래도 늘 승률이 높은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기본적인 병법이고 투자도 전쟁이니까. 근데 승률 99%라고 그래도 100번 중에 한 번은 진다는 얘기라고. 재수 없으면 그 한 번이 제일 먼저 오는 거고. 그럼 시장에선 잘못하면 퇴출돼.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웃 여러분들한테 제가 CWK 사이트 같은 걸 만들면서 보여드리는 거, 이런 앱들도 만들면서 보여드리는 거, 그 퀘스트에도 옵셔널 보스들이라고 이렇게 쭉 몇 개 보여드리고 그러고 있잖아. 제가 뭘 만들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그게 다 그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 짬바를 키우고 있는 거고. 그걸 보여드리는 건데 엉뚱한 걸 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으신 것 같고. 적어도 제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냐?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여? 그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지 준비를 하고 계시냐? 고민해보시라고.